현장 노동자의 눈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 자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 노동자들에게 미리 질문을 요청드려서 이 자담회를 통해서 그런 질문과 응답에서 시사점을 찾고, 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병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그 환경에 대한 준비, 그 클린존이라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환자 입원하자마자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돼서 방호복을 들어가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입원함으로 인해서 간호에 대한 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환자를 봐야 될지, 얼마나 접촉해야 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었고, 실질적인 예를 들면은 병실에 환자가 최고 60명까지 입원해 있었는데 체온계는 1개 가지고 체온을 측정하고 했던 게 초반에 저희 병원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호사들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목표 하나로 서로를 이제 의지하면서 이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가 얘기했듯이 담당 의료원 숙소가 제공됐냐고 물었는데, 저희도 제일 처음에 코로나 환자 지정 받았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본인 개인보다는 내가 집으로 갔을 때 가족들에게 피해 줄까 봐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병원 주변에 숙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자거나 아니면 건물 빈 건물 2층에 돗자리를 깔고 자거나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저희도 요구했고, 한 3주가 지난 뒤부터 해서는 거점병원 직원들도 숙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은 숙소를 지원받아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 내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은 빨리 컨트롤 타워를 유지해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환자 감염 상태나 그다음에 직원 감염 상태를 빨리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병원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백병상을 오픈한다라는 것도 병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통해서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확진자를 입원시키겠다고 하지만은 직원들은 이 확진자를 누가 볼 것이며,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럼 감염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직원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백병상의 병동은 오픈이 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간호사들은 이 레베디를 처음 입어보는 거예요. 그 교육도 30분 안에 동영상을 그냥 보고 그 간호사들끼리 서로 입어보는 누구 하나 교육자도 없었습니다. 원래 간호사 업무가 아닌데도 점점점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고, 2인 1조로 근무도 안 되고 휴게 시간도 보장이 안 되면서 간호사들의 노동 조건이 악화는 코로나 환자를 보다가 내가 코로나 환자로 눕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들은 힘들었던 상황을 전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2015년도에 대구 지역에는 단 1명의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것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변화는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그 대비책들을 쭉 많이 했지만은 현장에서는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이 증상이 다양하니까 단순한 호흡기 증상만이 아니라 경북대병원도 설사로 이제 오니까 이 환자가 코로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응급실로 들어와서 응급실 전체가 이제 오염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대구 지역 대학병원 이제 모두가, 그래서 그 응급센터 전체가 폐쇄되는 이 상황으로 이제 가졌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 이제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 내에 이제 그 근무했던 의료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든 청소 노동자까지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고, 대구 지역 전체가 이제 거의 멘붕 상태로 이렇게 가졌던 요 시기에 사실상 어떤 그 의료진이나 대구 시민 전체가 이제 불안에 떨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응급실 외에 이제 외래로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환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제 그 코로나 환자가 돌발 상황이 발생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뢰밭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스트레스와 방호복을 어떻게 견뎠냐고 물었는데, 방호복을 처음 입었을 때 이제 물속에 갇힌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을 에어싸고 이런 처음 입어보니까 너무 그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한 10분 정도는 정말 멍해질 정도로 공포감이 왔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옷을 처음 입는 간호사들 대부분이 그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경험을 공유해가면서 견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방호복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보호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저희는 봤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거점병원이라서 방호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받지 않고 그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대구에서도 2, 3주가 지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방호복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비치해두고 입었던 방호복을 듀티마다 하나씩 타가는 걸로 바뀌었고, 마스크 같은 것도 계속 교체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만 쓸 수 있는 상황으로, PAPR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중환자실 간호사만 PAPR을 입도록 제한되어 있었고요. 재소독도 저희 병원은 하였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제 그 방호물품을 미리 확보된 병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병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가대 병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전담병원이 되어지는데 병상은 100개 병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방호물품은 아직 도착도 안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경북대에서 대가대로 방호복을 100개씩 이렇게 뭐 지원도 해주고, 대구의료원이 이제 음압 병상이 전혀 이제 없는데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이동 음압기를 지역의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실제 했는데, 중대본에서도 이 물품 관리 체계 자체가 여기도 이제 혼란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현장을 잘 모르니까 병상 이꼴 그냥 방호복 이렇게 이제 막 나눠줬는 거예요.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환자의 10배 정도의 방호물품이 필요한데 1대1로 해가지고 나눠주니까 중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방호물품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의료진 중에서 확진자는 2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지역 감염이거나 병원 내 이제 어떤 감염, 2차 감염으로 이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환자를 보다가 감염된,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이제 진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한 70명 정도고, 그 중에 이제 경산 지역에 60세 의사 한 분이 환자 보다가 감염돼 돌아가셨고요. 그다음 코로나 병동에서 이제 간호사가 확진된 사람은 9명이고 그 중에서 2차 감염된 가족이 감염된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숙소나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이제 그 요구가 필요한데, 그거조차도 병원장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죠. 예, 현재 한국도 그 의료인들의 감염 비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2.4%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 감염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노동 조건이 되었다면 아마 훨씬 더 줄었을 것입니다. 병원의 대책회의에 아예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노동조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방역하는 수준은 우리가 뉴스로 들어가지고 막 아는데, 병원 안에서 이제 그러면 양성 환자 모르고 돌아다녔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염관리실과 이제 노조가 계속 이제 요구하고, 경북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 전달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원칙 속에서 이제 앱을 만들고 모든 상황을 이제 공유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되면서 오히려 어떤 불안은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 이제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병원 집행부와 노조가 평상시 소통이 되고 신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상대응 본부가 구성되어지고 그 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제 초반에는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진료 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 노조도 곧바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노조가 또 제안할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즉각 제안을 하는 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시켰고, 노조도 전 직원들이나 전 조합원들 속에서 구글 독스로 돌려서 현장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즉각 소통하는 이런 상황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간병 노동자 마스크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해서 매일 이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현장 또 불신과 혼란은 많이 이제 좀 가라앉게 되었다. 근데 병원 내에서 다시 2차, 3차로 이렇게 감염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밝히지 않고 계속 꽁꽁 숨기고, 병원 내에서는 계속 이제 그 직원들 속에서는 이제 퍼지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끝없이 노조가 요구를 하고 해도 안 되어가지고, 노조에서는 언론에 제보하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이제 상황들을 고발하고 시청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병원 내 감염을 노동자를, 직원을, 환자를 안전하게 못 지키는 병원에 코로나 전담병원 안 된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상의 병원 내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이 전체 치명률, 즉 코비드-19으로 그 사망한 사람이 2.4% 정도 되기 때문에 K-방역이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기술 감시 그리고 통제 기반 사회의 특성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단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모든 시민의 사진과 핑거프린트를 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기술 감시로 사실 달성했는데 진단을 매우 빨리 했습니다. 환자 진단을 하루에 2만 명 정도를 진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6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데,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휴대전화 GPS를 하거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CCTV, 크레딧 카드 이런 걸로 모든 동원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요. 역학조사를 시작한 지 10분 사이에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 감시를 할 수가 있었고, 환자 격리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 특히 경증 환자를 별도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환자의 병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런 접촉자 추적을 해서 최대한 많이 접촉자 격리를 했고요. 격리자 중 격리 원칙을 어긴 사람은 전자팔찌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격리자 전체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했다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철회하고 한 번 어기면 격리 원칙을 어긴 사람만 전자팔찌를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 노동자 및 공공부문의 노동자와 소방노동자, 공무원 이런 노동자들을 갈아넣기, 이런 거가 두 번째 요인이었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민중들의 높은 그 안전 감수성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민중들의 경험이 광우병 촛불 시위로 해서 2008년에 커다란 시위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로 2014년에 그 굉장한 사회적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메르스의 경험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성공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적 성공이지 우리나라가 잘한 게 아닙니다. 3월 16일까지 75명이 사망했는데 17명, 23%가 병원 문턱을 못 넘고 사망했습니다. 신천지교회라는 그 집단 감염이 대구 경북 집단의 감염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K방역을 잘한 것은 노동자들의 갈아넣기와 천운이다. 간호사 의사 수가 너무 적었고, 특히 간호사들이 원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3~4배 많은 환자를 보는데 이때 특히 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2차 이제 그 대유행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미리 어쨌든 그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병원과 병상, 동원 체계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전실 구조 이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된다. 인력 요구와 관련해서 2인 1조로 해서 2시간 휴게 5조 3교대 인력으로 이제 확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쨌든 간호사 인력 외에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인력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고 또 감염병 대응 훈련에 대한 현장 훈련을 미리 이제 시켜라. 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내부 인력을 동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결국 그만큼의 병동을 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상 공실에 대한 이 보상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정부 차원이든 여기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병동에서 종료시키고 나서 일반 업무로 복귀되는 부분에 대한 또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에서 파견 왔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파견을 많이 오라고 하기 위해서 수당과 또는 어떤 14일간의 이제 그 격리 기간을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병원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고 내일 바로 일반 환자 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공의료제도의 보편성, 평등성, 연대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제도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의 2차, 3차 웨이브는 파고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1년 사이에 20%까지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6조 원 정도가 드는데요. 기업 긴급 지원을 한국에서 100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6% 정도만 되면 됩니다. 또 중환자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10만당 17개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35개까지 2배 정도로 확충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공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인력의 확보와 훈련, 그리고 필수 의료장비와 PPE를 확보하고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국가가 이것을 직접 관리할 것. 공공병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병원도 징발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환자 및 중환자실을 배분할 수 있는 정부의 단일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공적 공급 대비 태세가 마련이 돼야 되고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비 본인 부담, 사실 무상의료면 좋겠지만 의료비를 경감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줘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즉각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되고 코로나 시기에 응급, 분만, 투석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할 비상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보편성은 누구나 어디에게서나 필요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마트한 바이러스입니다.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50%나 됩니다. 이 50%의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민간병원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지역에는 감염병원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장기전에 대응할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희 코로나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에 대한 인력 확보 및 거기에 대한 동일 처우를 보장하고 넉넉한 보호구둑의 환경 등을 미리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안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충원 제대로 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병상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제2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좀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자본가들의 시스템을 이 자체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 감염병이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도 약 최소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리면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최선의 우리들의 요구를 해서 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충분한 예방, 그리고 만일 백신이 나온다면 백신의 공공적이고 싼 값에 접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연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질문과 또 사진, 영상을 모아주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가 이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함께 모아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